추석 연휴 극장가에서도 가족 단위 관객들이 몰리는 대목 시즌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연휴 기간 스크린을 장악할 작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극장가에는 대목으로 많이 불리는 시즌인데 올해도 코로나19 속에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영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 연휴인데요. 지금 여름 시즌에 개봉했었던 한국 영화들 모가디슈, 싱크홀, 인질 같은 작품들이 아직 영화관에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마블 영화죠. 샹치와 텐링제 전설도 지금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극장가에 이번에 이제 새로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 보이스와 네. 또 그 양원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적이라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스라는 영화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통상 명절이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가족 단위로 좀 소소하게라도 보다 보니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네. 주로 많이 흥행을 했는데 이 보이스는 범죄 영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은 영화들이 동시에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추석 때 만나볼 수 있었던 액션 영화들, 그런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스케일이 있으면서 좀 움직임이 많은 영화라고 할까요? 스릴과 액션이 있는 작품으로 이제 보이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정말 너무 악랄한 범죄고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주입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이 다쳤다거나 이런 어떤 그 거짓 전화가 걸려왔을 때 돈을 바로 보내게 되는 네,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실체를 밝히는 영화인데요. 그 조직 자체에 잠입해서 예전에 경찰 생활을 했었던 전직 경찰이 이제 그 조직을 어떤 일망타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포인트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직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모든 그 통화 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걸려들 것인가를 기획하는 기획실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멘트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네. 또 그것을 이제 선동하고 기획하고 또 콜센터 직원들에게 어떤 그 총력전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이제 벌어야 된다라는 그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곽프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무열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마스터라는 영화 있었죠. 그 이병헌 씨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다단계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네. 수장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인물을 그 연상시키게 할 만큼 정말 연기를 뛰어나게 잘해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입니다. 흔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그 범죄 결과만 많이 보도를 봤는데 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 범죄 조직의 내막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그게 또 재밌는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는 얘기만 정말 많이 예. 나오지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감독들의 그 의도대로 그 조직들을 이제 타진하면서 상당히 이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기적도 좀 살펴볼게요. 박스오피스 2위인데 제목만 보면 뭔가 굉장한 감동을 줄 것 같은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관람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어떤 미라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차의 기적 소리 할 때 기적도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차의 기적 소리는 요즘 잘 들을 순 없지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양원역이 있는 곳이 사실 굉장히 지형상 그 대중교통이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계속해서 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역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것을 이제 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실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박정민 씨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박정민 씨가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정말 잘 소화를 해줘서 나이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그 네, 실제 그쵸. 배우와는 이 양원 역을 만들어가는 어떤 한 가족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추석 때는 가족들이 함께 보는 영화로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러게요. 시대 배경도 80년대이다 보니까 뭔가 네. 어른들과 같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화일 것 좀 같네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작품이죠. 네, 좋습니다. 국내 영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국내 영화 추석,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사극 한 편 정도는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뭐 공식 아닌 공식이 돼 왔는데 올해는 사극이 없네요. 아무래도 추석에는 우리가 뭐 한복도 한 번씩 꺼내 입게 되고 이렇게 전통 문화와 역사에 그러니까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네. 이제 사극이 인기가 많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극을 만드는 제작자나 연출가들도 이거는 뭐 올해 추석에 개봉했으면 좋겠다거나 뭐 설날에 설 연휴를 또 타겟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올해는 일단 작품 자체가 많이 개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그 코로나 2년 차를 맞으면서 지금 모든 작품들이 그 개봉 일정이 다 꼬이고 있습니다. 네, 적체되어 있고 계속해서 미정.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산이나 노량 같은 작품, 그러니까 이순신 3부작의 그 2부작, 3부작도 네. 지금 내년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화도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5일 날 개봉한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 말리그넌트. 네. 뭐 심리 스릴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임스 완 감독하면 아마 컨저링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컨저링 유니버스를 뭐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1세기에는 사실 컨저링 시리즈가 거의 공포 영화의 어떤 클래식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내놓은 연출작입니다. 이 작품은 또 그 기존의 어떤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오컬트적인 그런 부분들 외에 그 심리 스릴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리그넌트라는 이 단어 뜻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악성 종양할 때 그 악성, 아기의 뭐 찬 뭐 이런 어떤 네, 의미를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그런 그 종양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갖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OTT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따로도 네. 또 짚어보고 싶습니다. OTT에서도 추석 시즌을 맞아서 또 새롭게 뭐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이 콘텐츠 뭐 어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자마자 굉장히 흥행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오픈하기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작품은 그 남한산성을 연출했었던 황동혁 감독이 또 연출을 맡아서 그 크레딧을 보면은 그 영화 쪽에서 일했던 스태프들의 쟁쟁한 그런 스태프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기생충의 음악을 맡았던 정재일 감독이 음악을 담당했고요. 지금 네. 어떤 미술도 굉장히 유명하신 조상경 님이 하셨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제 퀄리티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빚 때문에 돈이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게임을 하면 이기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56억이 걸린 이 게임에 동참을 하게 되고 사실 이들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지는 즉시 총살당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게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볼만한 부분이 많은 그 드라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굉장히 많은 뭐 456명이 모인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인간상도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빚을 져서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빚 때문에 정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빠져나가는 인물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이 정말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지금 목숨과 목숨이 돈이냐 이 네네. 어떤 상황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사람들의 그 어떤 절박함이 잘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죠. 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언택트 추석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간 못 본 안방에서 즐기는 그런 작품들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그 드라마 중에 명품 드라마로 알려진 그 작품이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여인들을 그린 작품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또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 그리고 현재의 고충들이 잘 등장하면서 그것을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또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던 작품이고요. 네. 지금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있는 작품 중에 더 체어라는 작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명문대학의 유색인종 여성 최초의 학과장, 영문학과 학과장의 어떤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드라 오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네네. 김지윤 박사, 김지윤 교수로 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한국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 아버지가 한국어를 네네.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차별이 심한 이 보수적인 영문학과 또 교수 사회에서 어떻게 그 학과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중국인이나 또 일본인 그 동양인 학과장을 썼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K 콘텐츠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뭐 정말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그런 또 콘텐츠들의 힘을 또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힘을 받아서 이제 한국인 교수를 또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마인 추천해 주셨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체어까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넷플릭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티빙에서도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첫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유미의 세포들. 네. 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웹툰 원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 이동건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뭐 드라마 제작 자체, 소식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고 또 김고은 씨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김고은 씨가 또 캐스팅이 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저께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드라마와는 달리 이제 그 TVN에서 또 방영을 하면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OTT 드라마지만 이제 좀 차근차근 그 본방을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일단 이 드라마가 유미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세포를 그리는 데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얼마큼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첫방 이후에 어떤 그 시청자들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뭐 김고은 씨 너무 사랑스럽지만 실사 말고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네네. 이렇게 웃음을 짓게 됐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볼만한 영화 그리고 OTT 콘텐츠들 짚어봤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